31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떻다? 낯설다. 어딘가에 문제 있었는데 낯설다, 낯이 설다. 낯설다의 반대는 낯익다, 낯이 익다. 익숙하다 반대 약간. 창피하다, 친근하다. 많이 봐야 친근하겠죠? 32번 우리 팀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finally 결국 지고 말았다. 33번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오, 이것도 토픽에 있는 문제 유형이네요. 흐엉씨는 지난달부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다. 한 마리 돌보다, 한 마리 살리다, 한 마리 보살피다. 1, 2, 4가 더 괜찮습니다. 압둘은 열심히 일해서 작은 회사를 10년 만에 큰 기업으로 키우다. 큰 기업으로 돌보다, 큰 기업으로 살리다, 큰 기업으로 보살피다. 네, 큰 기업으로 키우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을 막지 말고 잘 들어줘야 한다. 흐엉씨는 지난달부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 압둘은 열심히 일해서 작은 회사를 10년 만에 큰 기업으로 키웠다.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을 막지 말고 잘 들어줘야 한다. 34번 이 건물은 40년 전에 짓다. 건물인데 아직도 튼튼하다. 40년 전에 세우다, 30년 전에 만들다. 이거 괜찮습니다. 1, 2, 3은 괜찮아요. 주차하다는 X죠. 휴가 때 가족들과 여행을 하려는데 세우다. 계획을 짓다라고 하진 않아요. 계획을 만들다, 또 뭐 아주 못 쓸 말은 아닌데 세우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 차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차를 세우다가 맞겠네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2번이고요. 그럼 세우다가 어떻게 바뀔지 볼까요? 이 건물은 40년 전에 니은이 되겠죠. 받침 니은. 세운 건물인데 아직도 튼튼하다. 휴가 때 가족들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다. 우리 아파트에 차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차를 세울 곳이 별로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35, 36 다음 가로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메이씨 김밥 드세요. 아침에 만드는 김에 더해서 만드는 김에 메이씨도 주려고 많이 만들었어요. 아침에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메이씨 것도 주려고 김에가 한 가지 목적을 뭘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해서 무언가를 할 때 니은 김에, 는 김에 이거를 씁니다. 그 다음 36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흐엉씨는 외국인 치고 어려운 조사 치고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치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편이에요. 37, 3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다. 이거 아까 피동. 민수씨는 다른 사람을 사동 있네요. 피동사동. 엄마가 배고픈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다. 먹혔다가 아니고 먹엿이 됩니다. 먹였다. 그 다음 나는 어렸을 때 매일 밖에서 늦게까지 놀곤 했다. 이미 어렸을 때 과거로 썼잖아요. 그래서 놀곤 했다. 틀린 거 1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키는 법이다. 민수씨 성격에 그 일을 포기할 리가 없다. 리을 리가 없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힘들지만 곧 적응하기 마련이다. 하기 마련이다. 39, 40 기억에 가장 알맞은 것하고 위 글의 제목. 요즘 들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많아진다는 거죠. 이들은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로 도시 농부라고도 불린다.
주말 농장이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장주로부터 땅을 빌려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농장을 말한다. 보통 키우기 쉽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확이 가능한 상추나 호박, 고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 농장을 통해 자기가 직접 키운 농작물을 먹는 기쁨도 누리고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볼까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가 그건 아니죠? 주말 농장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 2번이네요. 주말 농장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대도시를 떠나 농촌이 아니라 도시농부죠. 도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주말 농장. 네, 이게 되겠습니다. 3번. 41번, 43번. 아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다음 중 한국을 대표하는 꽃의 이름은 한국의 국화, 그죠? 나라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 태어나서 60번째 맞는 생일은 환갑. 100일은 100일 된 거고요. 돌은 첫 번째 생일, 칠수는 70세의 생일을 말합니다. 신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지금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다음 중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행동으로 잘못된 것은? 켈리 씨는 상사와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한다. 맞습니다. 메이 씨는 상사인 김민수 씨를 부를 때 김씨라고 부른다. 직함으로 부르죠. 과장이면 김과장, 김부장님, 차장님, 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산 씨는 퇴근할 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맞습니다. 쿤 씨는 회사 내에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아까 말한 과장, 부장, 이사, 사장 이럴 때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월에 새학년이 시작된다. 아니죠. 3월입니다.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한 학년이 4개의 학기로 되어 있다. 2개의 학기로 되어 있어요. 1학기, 2학기. 학기 사이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맞는 것은 4번. 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일 7월 17일이죠. 제헌절입니다. 3.1절 올해 몇 주년이죠? 100주년? 100주년이 되는 거네요. 그죠? 1919년 3월 1일, 2019년이니까 이제 100주년이 된 3.1절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인 날 3.1절이죠.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광복절입니다. 개천절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날 10월 3일 개천절. 그래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 개천절입니다. 47, 48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47 아래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한글은 다른 문자와는 다르게 누가 언제 창제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글자이다. 한글은 1443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져서 반포되었다. 한글의 옛 이름은 훈민정음으로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뜨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보통 사람들도 금방 사용할 수 있었다. 한글 외에 다른 문자들도 창제 날짜가 밝혀져 있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한글이 거의 유일하게 누가 창제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글이죠. 훈민정음은 너무 어려워서 쉽게 배울 수 없었다? 네. 한자가 그래서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한테는. 그래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후미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하늘, 땅, 사람의 모양대로 만든 글자이다. 이거는 모음, 모음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은 자음이죠. 정답은 4번. 한글은 배우기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48번. 아래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한국 음식 하면 먼저 김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김치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조리법으로 보면 장류나 김치 같은 저장식품도 발달하였지만 각종 국이나 찌개 등 끓여 먹는 음식, 찜 요리처럼 찌거나 삶아 먹는 음식, 각종 전처럼 부쳐 먹는 음식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음식의 재료로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다. 반면 바다가 가깝지 않은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상 육류와 채소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였다. 이처럼 한국 음식에는 환경과 지역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된다. 여러 다양한 음식이 있다. 그거죠? 아래의 글과 내용이 같은 것은 한국 음식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저장 음식이 대부분이다. 저장 음식이 발달하긴 했는데요. 비교적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 음식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채소류이다.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죠. 해산물이다. 음식의 조리법이나 재료는 주변 환경이나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맞지요? 그래서 바다가 가까운 곳은 해산물, 그죠? 그런데 바다가 가깝지 않은 곳은 육류나 채소. 그 다음 주관식 1, 2번 가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주관식 1번 후엉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요? 아니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전화 한 통 못 드렸어요. 아무리 아도 어도 문법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관식 1번은 아무리 바빠도 연락 한번 드리세요. 후엉씨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주관식 2번 비가 꽤 많이 오네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꽤 흐리더라고요. 우산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리을 줄 모르다. 리을 줄 모르다. 비가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이 문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릴 줄 몰랐어요. 그 다음 구술시험. 구술시험. 민수 씨는 일주일 전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깨끗하고 방이 큽니다. 회사와 가까워서 좋습니다. 공원도 옆에 있습니다. 자주 공원에 가서 운동할 겁니다. 위에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읽었죠? 이 민수 씨는 언제 이사했습니까? 네, 일주일 전에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어떻습니까? 새 집은 깨끗하고 방이 큽니다. 땡땡씨 집은 어떻습니까? 집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집은 조용합니다. 집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집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어요. 3번은. 4번. 한국의 교육제도와 땡땡씨 고향의 교육제도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한국의 교육제도는 의무교육제도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서 수업료가 없습니다. 수업료가 없고 교과서도 무료로 주죠. 그 다음에 밥도 공짜죠. 급식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은 633, 그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지만 베트남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543 이렇게 교육제도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좀 다르고요. 아니면 뭐 교과서를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한국은 교과서를 무료로 준대 아니면 교과서를 사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5번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고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죠. 한국인의 성격에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도 있고, 한국은 보통 기다리는 시간을 아주 짧게 해야 된다라는 거,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무언가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빨리빨리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 본 거, 음식을 주문해도 몇 분 안에 빨리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택배. 한국의 택배는 뭐 총알 배송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여튼 오늘 주문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려요. 택배가. 이런 게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한국 사회나 한국 경제의 발전에 빨리빨리 문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빨리빨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파이, 데이터 이런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가장 빛을 본 게 인터넷 속도가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버퍼링 나는 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인터넷 연결 속도가 어디를 가든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한 성향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성격이 급한 거는 어떤 때는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수고만 한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